안녕하세요.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정 문화도시의 역할 및 효과를 분석하게 된 선후 관계팀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하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등의 표어를 통해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이 실시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나 지방소멸 문제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갱신하여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거기에 2021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0.4%가 몰려있는 서울과 수도권이 인구 과밀로 인한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소멸 위험 진입에 해당하는 시군구가 2020년에 81곳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전체적 차원의 인구 감소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제는 지방 소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바로 개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대화된 국가에서 절대적 인구 감소는 불가피함을 받아들이고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정감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지방 소멸 대응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정감은 행복을 의미하며 일시적인 기쁨을 넘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주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성 강화와 이로 인한 동네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체성 강화의 주된 수단으로서 관계인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시대 카즈마사의 저서 우리들은 지방에서 행복을 찾는다에 의하면 관계인구는 말 그대로 지역의 관계를 맺어오는 인구를 의미하며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방문하거나 물리적 방문이 없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을 응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됩니다. 즉 관계인구는 한 지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관계제 형성에서 더 나아가 주민 비주민 간의 관계제 형성을 꾀함으로써 공동체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활성화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문화사업이 주민 행복, 삶의 질 증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지닌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에 의해 증명되어 왔습니다. 이 같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추측해보면 문화사업 시행이 주민 행복, 삶의 질의 증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사업이 정주인구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명제에 대해 판단해보고 관계인구에 주목하여 문화도시 사업이 관계인구를 증대시키는가에 대해 답해보고자 합니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인 문체부가 문화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던 문화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 것입니다. 2019년 서귀포시, 부천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부산시 영도구 7개 도시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들은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매년 문체부의 성과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중앙관 주도의 사업 운영을 지향하고 지역 중심,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상이하달식 지원과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문화 전문가들 중심의 사업 운영과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이뤄낼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부산시 영도구는 2017년 대비 2037년 미래 인구 감소율이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2037년까지 영도구의 인구 감소율은 28.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부산시 전체 평균 감소율인 13.4%에 비하면 자그마치 2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이처럼 소멸 위기에 직면한 영도구는 관계인구 증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치구 단위로는 유일하게 2019년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를 비전으로 문화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센터 사업의 핵심 가치는 사람을 남기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람은 타 지역에서 영도로 이주한 인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영도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애착 등을 가지거나 지속적인 방문 의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곧 관계 인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법정문화도시사업이 지방소멸 문제 완화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 법정문화도시사업은 관계인구 형성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 법정문화도시사업은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인구의 삶의 질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설정한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1과 연구2로 구분하여 법정문화도시사업이 관계인구 형성에 미치는 영향, 법정문화도시사업이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 법정문화도시사업이 정주인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정주환경이 정주인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관계인구란 장기적인 정주인구도 단기적인 교류인구도 아니면서 지역이나 지역 사람들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정주환경은 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주민들이 활동하는 전반적인 환경을, 삶의 질은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표와 같은 측정 지표들을 세우고 영도 방문객, 영도 구민 및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사업 인지도에 따른 지역 매력도와 교류 의사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결과를 분석해보면 방문객의 법정문화도시 사업 인식도와 지역 매력도 및 지역과의 교류 의사는 모두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방문객이 법정문화도시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을 보다 매력적으로 느끼고 지역과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지역 문화인식도 또한 지역 매력도와 교류의사 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였습니다. 즉, 방문객이 지역 문화를 긍정적으로 여길수록 지역을 더욱 매력있게 느끼고 지역과의 교류하려는 의사가 더욱 커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일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에서는 응답자들에게 대부분 긍정의 답변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종합하면 연구일의 가설은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사업으로 창출된 문화 일거리를 통해 젊은 전문 예술인의 유입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예술인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영도 구민뿐만 아니라 비영도 구민도 함께 참여하며 교류의 기회가 확대된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술인을 중심으로 영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들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지역 현안을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술인의 작품이나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얻고, 예술인들은 문화 일거리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교육 활동 참가를 통해 역량을 기르게 되면서 서로 협업하고 상생하는 구조를 형성한 것입니다. 연구위에서는 정주환경 및 삶의 질과 법정문화도시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연구위의 가설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문화도시와 삶의 질을 매개하는 정주환경의 하위 요소로서 문화에 대한 접근성과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정주환경의 개선이 장소적, 물리적 영역에서 증가하지 않고 사회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문화에 대한 접근성과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결국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 때문에 삶의 질 상승은 결국 참여자들에 국한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삶의 질 상승 지표로서 법정문화도시 사업이 정주환경을 매개하여 지역 주민의 행복감과 지역 애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물리적인 거주 환경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가설 분석 내용을 종합하자면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관계인구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영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정주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법정문화도시는 서론에서 언급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개인의 삶의 질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지방소멸 대응책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사업의 효과 범위가 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하지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구민들이나 방문객들은 문화도시 사업 시행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을 받은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진행에서 미참여자들의 편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과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가령 예산을 지원받은 예술가가 문화공연 기획, 미술교실 운영 등과 같이 미참여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사업 참여자가 참여자이면서 일종의 용역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주민 전체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같은 효과를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민 간 네트워크 및 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사업 프로그램 자체의 참여자들끼리 활동 외적인 교류를 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미술탐사대의 OT를 보면 프로그램 정보 전달보다 참여자 간 소통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이 같은 프로그램 구성은 참여자가 프로그램 외적으로도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관계인구 형성에 효과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사업의 부차적인 정책 효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명확한 측정 지표가 부재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데요. 따라서 관계인구 형성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 산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